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 설비구조 내역서 하는 날이죠. 설비구조 내역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인원 계산하는 거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뒤로 빼려고 했는데 그 건축 관련해서는 얘기가 좀, 왜냐면 금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좀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모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 부분만 제가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예, 이제는 뭐 법제처의 노인복지법 찾아가시는 법 잘 아시죠? 이제 시행규칙, 이제 그 별표 9, 이제 너무나 친근한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우리 이 노인복지법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항상 우리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 제가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진짜 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예, 시설 기준이 이제 제일 위에 있어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여기 보시면 시설 규모, 예, 여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및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전용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방문 요양하고 주간보호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16.5제곱미터 이상 이러면, 나는 뭐 병설하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그 주간보호 그 사무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문 요양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사무실 부분을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좀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큰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좀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빼놓으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방문 요양 하시면은 월초 월말에 이제 요양사 쌤이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이제 계획부서 받아가고, 아니면 이제 월말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처리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일지 같은 거 쓰시고 그런 거 이제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뭐 교육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공간이 조금 필요해요. 공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같이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5평 이상인데, 16.5제곱미터가 5평이니까요. 5평 이상 되면 되긴 됩니다. 이거 승인 납니다. 승인 나는데, 제가 제 방송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사람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한데 너무 집착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일할 때 굉장히 또 사무실 좁고 이러면은 분답기도 분답지만은, 이제 산만하지만은 이 일이 일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양쌤들 막 옆에 있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복지사가 너무 산만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5평 했어요. 5평 했는데 방문 요양 한다 그러면은, 또 방문 요양 요양사 복지사 선생님 있잖아요. 라운딩 도는 복지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 의자, 책상, 컴퓨터 다 놔놓고 그걸 한다 그러면 과연 5평으로 될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더 넓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 같이 하실 분들은, 그냥 주간보호만 하실 분들은 5평 요 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간보호만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그렇게 구애는 안 받으셔도 되지만,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서 상담이나 이런 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칸도 좀 나눠져 있어야 되고,
얘기하고 상담할 게 많거든요. 뭐 보호자 상담, 뭐 또 어르신도 상담할 수 있고 직원도 상담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무실 뭐 법적으로는 5명 이상이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조금 더 넓게 하시는 게 안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 밑에 계속해서 이제 주야간보 이제 단기보 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이용 경우 6명 이상,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이용 경우는 66명 이상인 경우에는 1.6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다만 주야간보 시설 안에는 치매 전담실 요까지 빼고 요까지 잠깐 끊을게요. 다만 요까지 요거 잠깐 끊을게요.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이용 경우는 6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이제 주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제곱미터당 한 명의 어르신이 그 이제 계산할 때 일단은 90제곱미터 이상을 하고 난 뒤에 요건 똑같아요. 90제곱미터 이상을 하고 난 뒤에 6.6제곱미터 두 평당 한 명씩 사람을 해서 정원을 내준다 이 말인데, 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단기보호는 단기보호도 똑같은데 단기보호는 지금 우린 주간보호 TV니까 단기보호도 똑같아요. 단기보호도 말씀드릴게요. 예. 단기보호 똑같은데 단기보호는 이제 칸막이가 있어야겠죠. 방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보통 3명씩 놓으니까 법적으로는 4명씩일 겁니다. 4명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한 생활실에 뭐 4명, 3명 이래 놓고 3명으로 바뀐지 모르겠어요. 그때 병원에도 바뀐다고 하긴 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3명 아니면 4명이에요. 그렇게가 이제 칸막이가 필요하겠죠. 칸막이가 필요한데 그 칸막이를 이제 하면서 이제 공간이 좀 잡아먹겠죠.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감안하셔서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주간보호는 뻥 뚫렸어요. 벽이 없이 생활실은 그냥 뻥 뚫려 있어야 돼요. 뻥 뚫려 있어야지만 생활실 1, 생활실 2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넓을 경우에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담당자의 재량이 나오겠죠. 사실상 원칙은 생활실은 무조건 뚫려 있어야 돼요. 벽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시고요. 이제 문제되는 게 이게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은 6명부터 이제 6.6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제 한 명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90제곱미터 이상 이러면은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과 그 담당자들 또한 자기가 계산하는 게 다른 게 요 부분에 있어요. 이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에 생활실이 포함 2평당 한 명이니까 6.6제곱미터 이상이 그거 되잖아요. 여기까지 5명을 준다. 90제곱미터 이상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5명까지는 하면 90제곱미터 안에서 모든 게 그 만약에 생활실이 없어도 5명을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은 생활실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6.6제곱미터니까 그 5명이면 33제곱미터죠. 33제곱미터는 생활실로 하고 그 57제곱미터만 그 다른 이 안에 이제 사무실, 화장실 그 90제곱미터 안에요.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조리실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게 맞느냐? 90제곱미터 안에 생활실이 10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안 들어가 있어도 5명을 내주느냐? 이 답을 이제 하면 법제처에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데, 예전에 이걸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답변은 뭐냐면은 좀 애매해요. 애매하게 5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실이 꼭 있어야 되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자체도 이 90제곱미터 안에 여기 보면은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일단은 끝이거든요. 요까지 잠깐만 끊을게요.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6명부터는 두 평당 한 명씩 사람이 이제 계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인데, 그러면 90제곱미터 안에 생활실이 10평이 없는데 5명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물어보면은 사실상 되는 게 맞는데, 되는 게 맞아요. 사실상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질의했는 그 답은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실도 넣어놨어요. 이 프로그램실. 여기는 이제 생활실이 있죠. 왼쪽은 생활실이 없어요. 오른쪽은 생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0평을 해놨다. 그러니까 5명 분의 생활실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 생활실은 없고 오로지 다 여기에 관련된 그 내용들만 이렇게 다 모아놨다고. 이 원래 구조는 이렇게 안 나와요. 구조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 사무실, 화장실이, 주방, 이게 다 한 곳에 몰려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사무실, 화장실, 주방, 샤워실, 생활실, 프로그램실 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출구도 마찬가지. 예,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래 보면은 사실 5명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5인 내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5인 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생활실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90제곱미터 안에. 왜냐하면 생활실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5인 내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은, 만약에 5인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90제곱미터 안에 90제곱미터 하면서 그 안에 생활실이 있어야만 돼요. 10평 정도, 33제곱미터 정도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뭐가 이제 왜 그럼 법이 그렇게 어딨냐, 그렇게 산정하는 게 어딨냐,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담당자가 계산을 할 때 5인 해가지고 그래 한다 그래도 이 샤워실, 프로그램실을 만약에 그 사무실하고 뭐 이런 건 똑같이 돼 있잖아요. 사무실, 화장실, 주방, 샤워실은 그냥 뭐 어차피 그 설계 도면에 그 정확한 치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은 생활실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가 사무실, 화장실, 주방, 샤워실을 아무리 그 90제곱미터 안에 넣고 줄여넣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생활실 자체가 여기 없으면은, 이 왼쪽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실이나 출구는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오로지 생활실만 사람이 인정이 되거든요. 생활실만 사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여기 뭐 복도가 하나 있다, 중간에 이쪽 양옆으로 이래 칸막이를 쳐놔놓고 여기 복도가 하나 있다 이러면 그거는 생활실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담당자가 내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또는 뭐 출구나 그 복도를 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그냥 이 90제곱미터 안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가장 좋은 답은, 뭐 물론 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사무실, 주방, 샤워실 이거 크게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힘들어요. 좁고 이러면. 샤워실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실도 그렇고 뭐 이게 좁으면 힘들어요.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사람 인원이 큰 시설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일반 뭐 20명이나 뭐 이렇게 내실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른쪽 그림 있잖아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 90제곱미터 안에 생활실 자체를 만들어봐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칸막이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가 10평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포함해가,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걸 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담당자분들이 이게 보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버리면 그냥 프로그램실 늘려버리거든요. 자기들이 프로그램실 우리가 평면 그려가도 이건 안 되니까 다시 더 늘려가지고 오세요 이러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걸 출구나 아니면 뭐 다른 복도
이 안에 이제 복도 같은 게 있죠. 만약에 칸막이를 양옆으로 치놓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이제 또 인정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그 담당자의 재량이 한 5명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그걸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갖고 뭐 이거는 뭐 안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문 여시면은 간호 데스크 있잖아요. 간호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드십시오. 그것도 생활실로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빼버리고 간호 데스크 있어 생활실이라 그래도 그 안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큰 시설하면 다릅니다. 큰 시설하면 다른데 좀 조금 뭐 한 20명 이런 시설을 하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생활실에 한 10평 넣어버리세요. 여기 90제곱미터 안에. 그래가지고 하면 자기도 90제곱미터 안에 아까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보셨잖아요. 그 내용을 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여기 생활실이 10평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5명이 그냥 산정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하실 때는 뭐 20명 이 정도 20명 뭐 그 사이에 뭐 이런 시설이시라면은 뭐 주간보호도 방문 요양도 같이 하신다 그러면 또 사무실 크기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최소한 뭐 10평은 아니더라도 5평까지 뭐 생활실을 조금씩 넣어 놓으십시오. 넣어 놓고 그렇게 산정을 받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 부분 예를 들어 갖고 출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경사가 조금 있어. 그러면 이건 인정 못해. 하지만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담당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인데 사실 이것도 좀 그거 하긴 한데 담당자분들한테 사정하면은 한두 명은 더 나와요, 진짜. 그냥 괜히 담당자 심기 안 건드리고, 이거 내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한두 명만 더 내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이게 법이란 게 해석이 나름이거든요. 한마디로 우기기 나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요 내용을 보시고 이 시설 규모 있잖아요. 요걸 보시고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이용적은 6명 이상의 경우에는 한 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이렇게만 적혀 있기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승인 자체는 지자체에서 내주거든요. 그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요. 내가 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장 말고 그 구청장 뭐 이 도장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일을 했다는 그 자기들 서류가 있어요. 그 자기가 서명하겠죠. 그런 일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는 이것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상 설사 90제곱미터 이상의 그냥 사람이 5명 나올 수 있어. 그 안에 생활실이 없어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실 늘려버리라고 하면 그 똑같잖아요. 아니면 뭐 출구를 인정 안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여기는 생활실이는 뭐냐면 어르신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5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담당자랑 일단 나오면은 만약 사람 숫자가 나오면은 신문고에 올려서라도 이렇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데 그 전만큼은 사실상 그 담당자의 심기를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안 건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 생활실을 요렇게 한번 하시는 게 큰 시설 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에 마찬가지니까 사실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염두 안 두셔도 돼요. 큰 시설 뭐 한 40인 50인 하시는 분들 있죠. 뭐 60인 뭐 이래 하시고 요새 크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70인 뭐 이래 가기도 하는데 뭐 40인도 요새는 크다고 하지도 못하겠죠. 한 50인 이상 돼야지 뭐 크다 하는데 이런 시설 가시는 분들은 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좀 넓고 원장 상담실도 그렇고 직원들 휴게실도 그렇고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염두 안 두셔도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주간보호TV는 영세한 지금 사업자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라 영세한 종사자들 뭐 이런 부분들 먼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설명할 때는 제가 이 한 20인 규모로 이렇게 20인 뭐 25명 이런 뭐 30 밑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생활실을 아예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넣어버리시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구조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모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생각할 때 이제 구조를 하는 거를 이게 제일 좋은 게 삥 둘러치는 거죠. 복도가 없게. 복도가 있으면 이제 그게 생활실은 안 되기 때문에 양옆으로 쳐버리면 복도가 생겨버리잖아요. 복도가 생겨버리면 그걸 이제 생활실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삥 둘러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뭐 다른 시설들이나 이런 거. 그 부분들 사무실, 화장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양옆으로 쫙 그렇게 치시는 것도 왜냐면 그러면 죽은 공간이 없어지니까요. 그 출구 부분도 출구에 뭔가를 해놔 넣어버리면 그걸 한 평 되는데 그것도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알고 계시고 경사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고 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예. 6.6제곱미터 그러니까 2평당 1명씩 사람은 산정된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맞게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아, 요거는 뭐 제가 노인지원 복지연구고 예, 시설 및 설비 기준. 이 이제 가는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이고요. 예, 요건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나 주야간보 단기보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의 입지 조건,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의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사실 이런데 하고 싶어요. 사실 예,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 게 볼 게 있는데. 주간보호에는 침실이 없습니다. 저 침대를 놓으면 안 돼요. 예. 여기 보시면 보이죠? 주야간보호. 예. 이용자 10명 이상 10명 미만. 예. 10명 이상과 10명 미만의 차이는 뭐냐? 이 화장실 요거에 있습니다. 세면장 및 목욕실. 샤워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명 미만에서는 샤워장이 화장실에서 이제 다 해도 괜찮다. 화장실하고 이제 세면장하고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그 샤워실하고 나눌 필요가 없다. 목욕실하고. 근데 10명 이상에는 나눠야 된다. 요 차이만 있습니다. 예. 뭐 단기보호는 한번 보시고요. 단기보호 하실 분들은. 예. 단기보호 똑같죠? 여기 보면 주간보호는 똑같아요. 이제 목욕실을 나누냐 안 나누냐 그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주야간보호 이용자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이제 사실상 안 하고 이제 간호 데스크를 만들죠. 여기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간호 사무실과 의료 그 부분을 사무실에 같이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스크 저거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인정을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그 담당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간호 데스크를 많이 써요. 많이 써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간호사 쌤이 이제 직접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같이 하고요. 예.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 작업치료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갖추고 있어도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이거는 따지지도 않고 사실. 그거를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 않는데 일단은 이러니까 요 구실에 맞춰서 해놔라 그 내용입니다. 예. 사실 프로그램도 생활실에서 하죠. 생활실에서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식사도 뭐 생활실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 주무관들도. 그래서 만약에 뭐 식당 따로 물리치료실 따로 프로그램실 따로 해라. 물리치료실은 빼놓을게요. 프로그램실 아예 따로 해라. 이래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프로그램을 그
생활실에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래 얘기하면 또 생활실에 해도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프로그램실에 해야 돼요. 프로그램실에 해야 되는데 많은 주간보호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 주무관이 트집을 안 잡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지. 원래는 프로그램실에 다 해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실이 막 2평, 3평 이래. 사람은 뭐 한 30인 시설이고 이런데. 아니면 5평도 그래. 5평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못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우리 다 모여가지고, 와 하면서 막 얘를 웃음 치료한다. 이러면, 와 하고 있는데, 거기 그거 다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담당자는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수 우리가 접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실을 확보해야 돼요. 90제곱미터 안에 사실상 5명은. 그래 해놔야지만이 뒷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시설은 꼭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편리한지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물어보셔갖고 그래 제가 오늘 방송은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기준이긴 한데 꼭 사람 수 무조건 많이 내겠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효율적 정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꼭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인원에는 장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긴 한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방법은 있다는 거죠. 조금 그게 힘들긴 해도 일하는데 좀 편한 것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야간보호 시설 내 치매 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이 치매 전담실은 똑같다고 다른 하나의 화장실하고 샤워실 이런 것만 같이 쓰고 프로그램실 따로 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치매 전담실 하면은 치매 전담실 문에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그걸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전담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달게 되면은 사실상 화장실 가는데 좀 번거롭겠죠. 이걸 달아라 그래요. 달아라 하는데 이 화장실 가는데 번거롭겠죠. 어르신들 자꾸 문 열어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치매 전담실과 사실상 일반실과의 이 차이점은 층을 아예 나눠가 하시든지 아니면 두 공간을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벽이 있는 공간에 화장실도 이쪽에 있고 샤워실도 이쪽에 있고 완전히 다 나뉜 공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비상문 개폐 장치를 또 열어놔 놓으면은 사실상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그게.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 제 생각에, 일반실과 치매 전담실은 완전히 층이 나눠져야지만 답이 된다. 운영하시기가 편하다. 그 부분은 이제, 완전 다른 독립된 공간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직원들 관리가 좀 어렵겠죠. 직원들 관리가 어렵고, 어르신 관리도 어렵고.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 전담실은 제가 나중에는 방송 드릴 건데 치매 전담실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만약에 여기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으실 거고 입문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입문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처음부터는 치매 전담실을 하시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제일 처음부터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간보호 좀 하시다가 직원도 좀 이제 교육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치매 전담실을 여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설비 기준,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해야 하고 일조 채권 이거는 당연한 말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예. 복도, 화장실, 생활 침실 등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을 제어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거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편의 증진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 제가 그 소방시설 관련해가 영상 있죠. 거기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왜냐면 이 부분은 지금 이거를 그 보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는 그게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것은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임산부 치시면 나와요.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예, 요게 끝났기 때문에 장애인이 왔다 갔은 후에요, 요 내용은. 이제 그 담당자가, 그 담당 주무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설을 이제 체크해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평면도가 들어가면은 평면도를 설계도로 넣으시는 분들인데, 설계도로 넣으시면 보통 이제 나와가지고 뭐 줄자로 재보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건축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뭐 간혹가다 줄자 갖고 막 진짜 평수 재보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보통 그렇게 하고요. 이 시설의 편의 관련해서는 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벌써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장애인 협회하고 이제 뭐 장애인 관련 공문도 있죠. 몇 분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사실. 요 부분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 화재 예방 그 소방 시설 설치, 이건 소방 시설법이죠. 예. 그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 있죠. 예, 요것도 소방 시설법이 끝났기 때문에 요것도 별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예. 왜냐면 그때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도 장애인에서 끝나고 이제 소방도 벌써 다 끝났잖아요. 소방 시설 검사 완공증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방하시는 분들이 먼저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리고 급배수 설비, 급수 설비는 상수도에 의해야 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진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여기가 지금 이 법이 보긴 보지만은 거기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끝났어요. 합격 나왔으면. 먹는 물 쓴다 이거 하면 벌써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하수 그냥 쓸 수 없거든요. 예. 이게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수지 검사. 여기 맞죠? 예. 수지 검사 받으니까 그 후에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건물 내 경사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거기 다 있죠. 예,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거기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요 부분은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밖에 설비, 복도, 화장실 그 밖에 필요한 거는 상용도에 설치해야 한다. 계단의 경사는 원만해요. 이게 다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 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주방등 화재 위험인데 치민 오염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이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죠. 예. 해외 이용자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이제 이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죠. 예, 주방에는 근데 그냥 잠금 장치 도어락 설치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외부 출입구, 예.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영상 보셨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거에 화재 등의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 나면 이제 전력이 끊기죠. 전력이 끊기니까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하시는데, 자동으로 열린다 하니까 붕 하면서 이제 원래 자동문처럼 그래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밀어가지고 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장의 미닫이도 똑같아요. 미닫이도 똑같은데 전기가 차단되면 그냥 건물이 자동으로 붕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밀어서 열죠. 그 부분 갖춰야 된다. 예. 은행이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생활실이에요. 생활실이 사람 정원을 산정하거든요. 생활실이 산정하기 때문에 이 생활실의 기준이 뭐냐, 이제 이거 보시면
근데 아는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볼게요.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가 갖춘 생활시를 두어야 한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 조명 및 방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 내용이 이제 보통 뭐 보시면은 이런데 안 이런 데가 없잖아요, 사실. 뭐 채광, 뭐 지하실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방수 설비 뭐 곰팡이 쓰는 것도 아니죠. 뭐 한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그 당연한 내용인데 그 일단은 생활실은 그 주무관들은 생각하기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구나 복도나 뭐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구조를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밑에는 단기보고요. 예. 사무실 사무실 요건 사무실도 알고 뭐 대충 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시 한번 볼게요. 요 사무실 오류 간호사실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프로그램 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 설비 오락기구를 갖춰야 돼. 이게 처음에 이제 인가 받으실 때는 이거를 뭐 오락기구 갖다 둬야 되나요? 이런 뭐 장구하고 뭐 이런 거 갖다 놔야 되나요? 근데 사실 안 갖다 놓으셔도 돼요. 안 갖다 놓으셔도 되는데 그 주무관이 그렇게 까탈하게 이거 프로그램 가지고 가진 않아요, 사실. 근데 법은 이렇다. 법은 이러니까 뭐 그 부분을 이제 참작하시고 만약에 주무관이 갖다 놔라 그러면 사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고요. 뭐라도. 예. 근데 그 부분에 그렇게 가진 않아요. 저도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거 혹시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실에 갖다 놔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예.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치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식 제공을 외부 기관에委託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요거를 좀 일단 그 공사하실 때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조리실 바닥재 내수 소재 그 방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따로 하거든요. 바닥 할 때 보일러 하고 이러면 그 부분 이제 알고 계시고요. 내수가 이제 여기 내려가 보시면 내수가 물이 묻어도 젖거나 배지 않고 잘 견딤. 예, 이런 뜻입니다. 이런 소재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방수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건 근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공하는 업자한테 조리실도 해둘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그걸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깔려버리니까 밑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뭐 채광 환기 잘 되고 뭐 방충망 설치하라. 요건 방충망 설치하라. 요 내용하고. 예. 조금 이제 만약에 창이 크다 하면 이제 그 어르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어르신 어깨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요양 같은데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로로 줄을 쳐놔요. 줄을 쳐놔가지고 쇠로 줄을 이래 해가지고 어르신 어깨만 나가도 다 나갈 수 있거든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있으신 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창에는 항상 그걸 해놓고 방충망도 설치해야 된다.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네. 이거 라 한번 볼게요. 급식 제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조리실을 아까 90제곱미터 안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90제곱미터 안에 넣으면서 나는 조리실을 안 둘 자신이 있으면은 조리실을 안 둘 자신이 있으면은 조리실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일반 뭐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하는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끊길 수가 있고 갑자기 밥을 못하는 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내가 무슨 복지법이냐 이러면 바로 옆에 그 다른 식당이 있어가지고 밥을 아까 이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식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라면 조리실 안 둬도 돼요. 안 둬도 되는데 그냥 위탁하거나 이런다고 내가 조리실을 안 둬야지 이래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가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실을 두시는 게 맞긴 맞아요.
내부에 조그맣게라도 두시고 뭐 간식만 만들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 조리실 두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위탁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리실을 그렇게 활용이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게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요까지 이제 8번까지가 끝인데 8번 9번까지가 끝인데 이것도 뭐 그냥 이제 소방이 아니고 그 장애인 편의법이거든요. 장애인 등의 편의법이거든요. 요거 예. 장애인 등의 편의법 요거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예. 장애인 등 편의법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바닥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바닥에 이제 그거 하라고 그랬죠. 봤을 때 방송 재미없으시더라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뭐 바닥에 이제 뭐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그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 편의법에서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의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이 전신이 잠기면 왜냐하면 잘못해가지고 익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 욕조 이제 깊이 정도에서 요렇게 하라. 욕조 출입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필수적으로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 안 했는데 욕탕 샤워기 및 세면 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급탕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온수기 쓰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고가 많이 나요. 이 물이 갑자기 뜨거운 물이 팍 나와가지고 어르신 몸이 데이거나 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격하실 때 뜨거운 물을 그 어르신이 뭐 물이 또 식잖아요. 식었는데 뜨거운 물 훅 부어가지고 또 어르신 데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물 맞추는 것을 어르신 발을 넣어놓고 물 온도를 맞추던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어르신이 이제 이게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화상이죠. 화상을 당할 수 있어. 화상을 당하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화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화상 상처로 인해 감염이 돼요. 어르신이 그 피부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 되면 어르신이 이제 심하게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 니는 뭐 그래 심각하게 얘기해서 이랬는데 진짜로 저도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이제 피부가 감염돼가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요. 그 우리랑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예. 그 부분은 이제 주의하시고요. 예. 9번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장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이거는 뭐 큰 시설에 그거 하긴 한데 세탁장은 하나 만들어 놓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많을수록 이것도 힘들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위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예. 이 9인 이하에서는 그냥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뭐 다 하고 이래도 되니까 여기서 다 끝날 수 있거든요. 뭐 세탁기 놔두고 다 해요. 사실. 근데 이용자 10명 이상에서는 이제 그 세탁장 요거를 목욕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놔요. 사실 목욕실에 세탁기가 있죠. 뭐 그래가지고 건조장은 밖에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요까지 하시면 이제 시설 기준 다 됐고 요 밑에 뭐 제가 노인복지 시설이랑 이제 그 복지연구인데 직원 기준이고요. 예. 요 부분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한다. 요거 한번 알고 계시고요. 요게 일단은 오늘 이제 인원 계산하는 것은 90제곱미터 이상 이후에는 2평당 1명씩 6.6제곱미터당 1명씩 생활실입니다. 생활실로 6.6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1명씩 인정을 한다. 예,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90제곱미터 안에 제 생각에는 얼마라도 뭐 10평이 안 되면은 5평, 뭐 4평, 3평 아니면 뭐 6평 뭐 이런 식으로라도 생활실 넣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큰 시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비 구조 내역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설비 구조 내역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거를 그냥 설계사 사무실에 주면은 그 이거를 작성해서 주세요. 작성해서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설계 도면 보고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오른쪽 걸로 한다 그랬잖아요. PPT 이제 파워포인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생활실도 요걸로 요렇게 오른쪽 걸로 만든다 이러면은 요 생활실이 가면 여기 한 얼마나 되냐 이러면 요건 똑같아요. 여기는 안 썼는데 예. 하면 이제 생활실이 얼마나 되냐 여기 생활실 여기 있죠. 예.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드리는 겁니다. 생활실 요래 있으면은 여기 요 같은 경우에는 20일 20일이잖아요. 20일. 예. 20일이면 요건 지금 계산하기 편한데 20일이면 20일 곱하기 20일 하면은 생활시 여기서 21 곱하기 21 해서 21 곱하기 21을 하면은 이제 441이 되잖아요. 441이 되면은 이 441에서 요건 지금 이제 같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90제곱미터를 빼요. 441에서 90제곱미터를 빼면 441제곱미터에서 그 90제곱미터를 빼면은 351제곱미터가 돼요. 그럼 351제곱미터가 그 생활실이 되겠죠. 그럼 이걸 평수로 어떻게 되냐? 나누기 3.3 하면 돼요. 나누기 3.3 하면 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106.3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본인이 작성하셔도 되고 그 설계사 사무소에 맡겨도 돼요. 이거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보내주면 팩스 보내주면은 아니면 뭐 갖다 주면은 자기들이 써줘요. 알았어. 양식 보내주거나 이러면. 예. 요렇게 해가지고 작성해가 요게 이제 설치 신고 서류라서 제가 오늘 뭐 일단 얘기해봤습니다. 얘기해봤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설비구조 내역서를 사실 나중에 같이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원 계산하는 것도 궁금해 하시고 이제 90제곱미터 인원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90제곱미터 이후에 이제 2평당 1명씩 6.6제곱미터당 1명씩 계속 플러스해서 생활실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보호 하시는 분들은 침실이겠죠. 뭐 칸막이 돼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근데 90제곱미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지금은 제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그때 나온 얘기로는 원래는 90제곱미터에 다 생활실이 안 들어가도 5명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은 주무관들이 5명이 생활실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놔두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에 90제곱미터 안에 생활실을 넣으십시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야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실이 만약에 위탁을 하는 경우엔 작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러면은 조리실 작게 하고 그 생활실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화장실 좀 더 크게 해도 되고 샤워실도 좀 더 크게 해도 되고 사무실 좀 더 크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무실 좀 크게 하고 뭐 생활실 뭐 조금만 한 5평 뭐 4평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고 6평 이래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이제 사실상 담당자 재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생활실 넣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